그냥 또 한국과 미국 양쪽을 다 고려한 최적의 세무 효율적인 구조를 만들 수 있나 그런 걸 저희가 검토를 해드리고 있긴 합니다. 저희가 그 길티 텍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네, 과연 이 길티 텍스를 좀 낮출 수가 있느냐, 네, 아니면은 길티 텍스를 좀 보고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 대표님이 이제 당연하게 질문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세금은 한국에다가 법인세를 납부를 한다든지, 또는 한국에서 배당을 받아가지고 배당세를 좀 납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미국에서 이 길티 텍스는 그렇게 대단하게 세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보고하는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울 뿐이죠. 저희 회계사들 음, 입장에서는. 네, 그런데 이제 이 PFIC, PFIC이라고 하는 것은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한국에서 지금 부동산 법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예전에는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개인으로 비즈니스를 부동산 임대소득을 보고하는 게 음, 일반적인 상례였었는데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이 부동산 임대소득을 법인화해 가지고 네, 그게 이제 한국에서 어떤 증여상속의 어떤 편의성이라든지 증여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는 뭐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연구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다 만들어서 그렇게 법인이 최근에 한 몇 년 사이에 뭐 유행처럼 번져 가지고 진행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재작년부터 한국에 가서 이런 세미나 같은 거를 하면서 이거 한국에서 이런 부동산 법인들을 굉장히 만들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영주권을 받는 순간 엄청난 일이 생기는구나. 음, 이거를 어떻게든지 사람들한테 알려드려야 되겠다. 물론 이거 이제 홍 대표님도 지금 들으셨지만 네, 네, 이게 어디 일반인들한테 설명해가지고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예,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지. 그런데 이제 네, 저희가 그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무지무지하게 어렵고 그 징벌적 과세가 나오는 이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런 상황은 만들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음, 아니면은 영주권 받아가지고 미국에 오시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네, 미리 준비를 하시는 과정, 그 준비를 하셔가지고 영주권 받고 미국에 오셨을 때 문제가 되지 않게끔 미리 계몽하는 차원에서 이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네, 사실은 지금 그 가면 갈수록 한국에 가서 여러분들을 만나 볼 때마다 보면은 거의 다 미국으로 이주하는 것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이 법인이 없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영주권 받아가지고 미국까지 오시는데 이런 법인이 있을 때 뭐가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적절한 조언을 받는 경우가 별로 없었다는 거겠죠, 아마. 어,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미 벌어지신 경우에도 어떻게 음, 하면은 그 세금을 최소화하든지, 음, 아니면은 이 법인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 법인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이 음, 법인을 PFIC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렇게 되지 않게끔 음, 어떻게 하면 조절해 줄 수 있는지. 이미 법인을 갖고 있을 때 그 안에 지분을 좀 조정해가지고 아까 홍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네, 어떻게 하면은 길티 세금을 어떻게 좀 줄이든지 안 보고하든지 보고하지 음, 않든지 그 여러 가지 일렉션을 통해 가지고 뭐 충격을 좀 완화를 한다든지 네,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그 조언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잘 알겠습니다. 뭐 절세의 달인 이상엽 회계사님이 조언을 해주신다 그러면 방법이 어떻게든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미국에 오는 분들 그러면은 한국에 있는 재산들 보통 이렇게 팔고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이게 한꺼번에 파는 게 쉬운 일이 또 아니잖아요. 뭐 또 아파트를 뭐 세 채, 네 채 가지고 있다 이러면은 이게 한꺼번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어 단계적으로 움직여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뭐 어떤 좀 정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방법론 같은 것들이 있나요? 사실 어, 각 그 가족마다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자산의 종류가 다르고 아, 그 자산을 가지고 나중에 뭘 하고 싶은지 그 소유가 누구랑 같이 하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 미국에 오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하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음, 저희가 하나가 이게 정답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매우 조심스러우나 그래도 정답에 가까운 거 하나는 네네. 다 정리하고 어, 다 팔고 오시는 게 사실은 가장 좋기는 합니다. 특히 영주권을 취득해서 이민을 오시는 분들 같으면 네. 그 지금 가지고 계시고 살고 계실 당시에는 이 자산을 나중에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잘 못하고 오실 때가 많아요. 우선은 뭐 가치가 많이 올랐고 내가 애착이 많이 있고 우리 아버지가 주신 거고 뭐 이런저러한 이유로 그냥 가지고 이거 꼭 내가 팔 필요도 없고 내가 음, 당장 이거를 팔아서 현금을 써야 되나 뭐 이런 계산이 안 나오시면은 안 팔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세금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싹 다 정리하고 다 팔고 오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취득했던 취득가액, 저희 이제 영어로 베이시스라고 하죠. 취득가액하고 지금 현재 마켓 프라이스, 지금 현재 시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자산들이 있을 거예요. 부동산도 있을 수도 있고, 주식이 있을 수도 있고, 음. 그런 자산들은 어, 미국에 오시기 전에, 영주권 받기 전에 처분을 하시는 게 훨씬 세무적으로 유리하십니다. 영주권 받기 전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방금? 네네, 영주권 그렇습니다. 받기 전. 영주권 네. 받고 나면 파는 게 또 문제가 생기나요? 어떤 자산인지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네. 영주권을 받으면, 아까 첫 번째 슬라이드 잠깐 보여드렸지만, 영주권을 받으면, 미국의 납세 의무자가 되거든요. 그러면 한국 세법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미국 세금도 같이 고려를 하셔야 돼요. 어, 그러면은 보통 한국에서 어마무시한 세율로 과세하는 자산들이 많기는 많은데 간혹 가다가 한국에 계시는 동안에 공제를 받거나 또 한국 내부에서도 좀 혜택이 있는 좀 자산들이 있거든요. 세금을 네. 많이 과하게 매기지 않는 자산들이 있는데 그게 미국에서는 정상적으로 과세가 된다든지 하면은 두 나라에서 부과되는 세금 중에 더 높은 쪽 세금을 결국에는 내게 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영주권을 취득하시기 전에 재산 정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기는 합니다. 네, 저희가 현실적으로, 지난번에 네. 그 홍 대표님하고 유튜브를 찍을 때, 네. 그 한국에서 뭔가 양도소득이 생겼을 때, 미국에다가도 보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네. 했었었죠. 네. 그런데 이제 미국에 보고하는 거는 한 군데 보고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어? 연방정부도 보고하고 주정부도 아,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연방정부는 한국의 국세청하고 미국의 연방정부는 서로 간에 조세협정이 있으니까 음, 한국에 굉장히 많은 양도소득세를 냈다고 하면은 네. 미국에다가 또 내는 법은 거의 없죠. 네. 아까 최 회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걸 활용해가지고 무지무지하게 공제를 많이 받으면은 한국에 내는 세금이 별로 없을 때가 있어요. 음, 그러면은 한국에 낸 세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미국 연방정부에 또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지요. 음, 그런데 이제 주정부 세금이 또 있습니다. 주정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외국의 정부와 조세 협정을 맺을 수 있는 권리가 없죠. 음, 그러니까 한국에다가 세금을 다 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주, 캘리포니아는 우리는 한국하고 조세 협정 맺은 적 없으니까 네. 한국에 낸 거는 낸 거고 캘리포니아에 또 내세요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영주권을 받아가지고 미국에 와서 만약에 캘리포니아에 정착을 했는데 그 이후에 한국 거를 팔았다라고 음, 하면은 굉장히 큰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 양도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 한국에서 양도소득은 한 번 생기면은 몇십억, 와. 몇백억이 생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캘리포니아에다가 13% 세금을 낼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슬픈 거지요. 아니, 어, 근데 영주권 받으시는 분들 생각은 이제 영주권이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영주권 받아야 마음이 놓이니까 그때 팔지, 받기 전에 판단하는 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사전 이민 계획으로서 네. 영주권을 언제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충의 날짜는 알거든요. 네. 한국에서 영주권 받아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뭐 EB5나 NIW나 뭐 EB1이나 음, 그런 비자를 받아서 오는데 그런 것들은 대충 뭐 내년도 이맘때쯤 나올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예측이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런 예측이 있다고 하면은 음, 일단 나중에 내가 미국에 가가지고 어떤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될지를 미리 아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미리 알고 나면은, 이런 재산은 미리 파는 게 좋겠구나. 예를 들어서 음, 주식 같은 것들. 네. 예, 주식은 한국에서 지금 양도소득세가 없어요. 아직까지 없습니다. 오, 상장된 주식은.
그런데 미국의 영주권자가 되는 순간부터 미국에다가는 양도세를 내야 되거든요. 어, 그러니까 한국에 세금 낸 게 하나도 없으니까 미국에 또 내야 되겠죠. 어, 그러니까 주식에서 특히나 양도소득이 많이 그러니까 소득이 많이 그러니까 값이 많이 올라간 거. 값이 많이 올라간 거를 내가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은 음. 영주권 받기 전에 최우선적으로 팔아야 되겠죠. 아, 예. 네, 네. 반면에 손실이 난 주식도 있을 거예요. 아, 네. 손실이 나가지고 손해본 것들은 영주권 받기 전에 굳이 팔 이유가 없습니다. 어, 영주권 받고 나서 팔면은 오히려 그 손실을 미국에서 보고할 수 있기 때문에 음,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손실이 난 주식들은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영주권 받아서 오시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네, 자산을 이제 부동산 같은 걸 갖고 있는데 네. 부동산이 어떤 것들은 양도소득이 많이 남은 것들이 있을 거고 어떤 거는 음, 적게 남은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굳이 따지자면은 한국에서 양도소득세가 이제 그 많이 나올 때도 있고 적게 나올 때도 있을 거예요. 많이 올라간 걸 팔면은 양도세가 많이 나오겠죠. 그러나 음, 저희 생각에는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음. 영주권 받기 전에 양도소득 많이 깔린 것부터 최우선적으로 파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사람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아까 최 회계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분들의 가족 상황을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음, 그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미국에 올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음. 아니면 어머님만 오실 거냐 아, 어머님하고 자녀분들이 같이 올 수 있느냐 그 자녀분들은 미국에서 앞으로 거주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네. 아버님은 언젠가는 가족들 따라서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음,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요.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시나리오 A 한국에서 이런 자산부터 먼저 없애시고, 팔으시고, 음, 그 다음에 음. 미국에 몇 년도에 올 때쯤 해가지고 이런 일을 하시고, 그 이후에 네, 미국에 이렇게 저렇게 자산을 취득하시고, 이런 것들을 조언을 합니다. 시나리오 네. B는 또 다른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저희가 음. 그런 식으로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잘 알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한국에서 부를 어느 정도 일구신 분들이 이제 미국으로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본인도 본인이지만은 자녀들한테 이렇게 상속해 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보면은 본인만 이민 오겠다라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대체로 이제 자녀들 먼저 보내거나 아니면 자녀와 함께 오거나 그러면서 재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물려줄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이거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가요? 한국에서 상속하는 것보다 미국에 와서 상속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게 맞는 건가요? 예, 최은정 회계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세법으로는 거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비교가 오,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많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상속공제라고 받을 수 있는 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한 10억 정도로 이제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10억이고 다른 네. 항목으로 조금 더 더해줄 수는 있는데요. 미국은 지금 부부가 같이 있는 기준으로 400억이 넘습니다. 지금 환율로는 400억이 훌쩍 넘는 그렇죠. 금액이에요. 10억 대 400억은 뭐 비교가 안 되는 숫자이고요. 음, 한국에서 이번에 18억으로 올리려고 세법 개정을 작년에도 했다가 올해도 했다가 뭐 어, 올리겠다고 뭐 막 미디어 플레이도 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막판에 무산이 됐어요. 어, 18억으로 못 올려주겠다고 그냥 다음에 다시 검토하겠다라고 해서 아직도 10억입니다, 한국은. 그렇기 음,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세금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세율 아. 자체도 그렇고요. 예. 그 부라는 게 자녀들한테 이렇게 물려질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열심히 일하겠다는 사람들 많이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갑자기 드는데 예.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거는 한국이 좀 세법이 좀 거시기 하네요, 좀. 예, 아무래도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건물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그 건물을 처음에 취득할 때부터 세금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취득세가 있고, 내가 보유하고 있으면은 보유세가 있고요. 네, 팔을 때가 되면은 양도세를 낼 것이고, 네,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를 냅니다. 음, 근데 문제는 다 팔아가지고 양도세를 다 냈는데, 네, 양도세 내고 나서 내가 현금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내가 돌아가시면은 그 현금에 음. 대해서 상속세를 또 내죠. 아, 옛날에 양도세 냈었으니까 상속세 깎아드릴게요. 이런 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은 이제 그런 그 다중과세의 굴레를
네. 그게 이제 어떤 세금을 그렇게 한 재산에 대해 가지고 다중과세를 이렇게 내는 거가 너무 심하다 해가지고 양도소득세라든지 상속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 한 20년 사이에 꾸준하게 이런 다중과세의 그런 함정을 없애기 음. 위해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이제 장기 보유 양도소득세는 상당히 뭐 예전에 비해서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상속세도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회계사 생활 처음 할 때는 1.5밀리언이라는 숫자가 기억이 나요. 네. 1인당 150만 불까지 상속세 면제 였었던 어, 것이 예. 지난 한 20년 사이에 1,500만 불까지 올라갔거든요. 10배가 올라간 거죠. 와. 단순한 뭐 인플레이션 어저스먼트가 아니에요. 그게 이제 이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네. 이게 맞는 거다. 그게 음. 논리상으로 맞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어떤 그분들의 철학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런 상속세라든지 양도세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부자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 부분을 거느린다고 하는 거는 자칫 잘못하면은 부자 감세로 사람들한테, 특히나 투표권자들한테 부자 감세로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많죠. 굉장히 음.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걸 쉽게 이렇게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근데 뭐 듣는 제 입장에서는 갑자기 정부가 깡패로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없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세금 낼 거 다 내면서 축적해 놓은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또 세금을 내라고 하면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이 얘기만 들어도 아이 나